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당뇨병이 뭔지를 좀 이해를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치매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치매 진단법에 대해서 새로 나와 있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치료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 약들이 뭐 아시겠지만 요즘 뭐 오젬픽이 위고비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못 봤는데 이번에 뭡니까 그 아카데미상 시상식할 때 사람들이 나왔는데 누가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이 다 빠졌다고 보나마나 꺼내요. 다들 이 살 빼는 주사 맞고 다 살인데 그게 이제 당뇨약입니다 원래. 네. 원래는 당뇨를 쭉 쓰다가 해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당뇨가 당이 떨어지는 게 입맛이 떨어져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입맛이 떨어지면 결국 살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인제에서 정부에서 허락을 받아서 살 빼는 약으로 나오니까 저도 처음에 그가 이제 살 빼는 약으로 정부에서 승인 받았을 때부터 진짜 주사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와서 그 약 좀 주시겠어요? 그런 분이 많았어요. 살 빼는 동기가 다르신 거예요. 당뇨 때문에 이거 쓰십시오 그러면 이거 꼭 써야 됩니까 그러시는데 본인이 찾아서 그래요. 이거 살 빼는 게 다르고 주사인데 주사는 상관없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약들이 새로 나온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말씀드리면 세상에 너무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조금 더 치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제가 아시다시피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이 좀 빠릅니다. 노력을 해서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너무 빠르면 손 들고 좀 천천히 하라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뇨병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병들을 걱정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당뇨병은 아시다시피 혈당이 높은 게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혈당이 조금 안 좋은데 그러면 그 당이 왜 몸에서 안 쓰냐고. 당이 있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에 들어서 당이 들면 그걸 써야지 당이 없어지는데 결국은 당을 안 쓰기 때문에 높은 거거든요. 아니 꼭 내가 저 사람보다 밥을 더 먹는 것도 아닌데 왜 내 당은 높고 저 사람 당은 안 높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몸에 들어오는 음식들이 나중에는 포도당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모든 세포가 포도당을 바꿔서 그 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바꿔줘야 돼요.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본적인 뭐냐면 그 당이 세포로 피 속에 있는 당이 세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 인슐린 쉽게 말하면은 어떤 그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있는 열쇠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들어가서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당이 세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당뇨 있으신 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배가 더 고파요. 먹었는데 또 배고프다고 해서 많이 드세요. 왜냐? 세포들은 당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 속에는 당이 많은데 세포 속에 안 들어오니까 세포는 당이 모자라고 자꾸 뇌에다가 이야기 더 먹으라고. 지금 세포가 모자란다고. 지금 굶으면 안 된다고. 굶는 게 아니라 당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뇨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1형이 있고 제2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연세가 드시고 생기시는 당은 제2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거의 90% 이상이 제2형입니다. 그래서 1형은 뭐냐면은 몸에서 인슐린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어린 나이에 애들이 어떤 병으로 인해서 저희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거든요. 췌장에 무슨 상처가 가면은 인슐린을 못 만들어서 생기는 게 1형이고 2형은 인슐린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세포가 둔해져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서 얘가 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당이 들어오게끔. 근데 그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키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몸에서는 키가 잘 안 됐네. 그럼 키를 더 만들어. 그래서 인슐린을 계속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좀 생겨도 워낙 인슐린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어떻게든 당이 세포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서 저항성이 자꾸 세지면은 아무리 인슐린을 만들어도 저 이상 세포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은 있는데 세포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몸에서는 이제 피 속에서 당이 높은 거는 혈관이 안 좋거든요. 그렇지만 세포는 자꾸 모자라니까 더 먹으라고. 근데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 보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거의 4명 중에 1명은 당뇨병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제 생각으로 한 4, 50명 계실 것 같은데 이 중에 10명 이상은 당뇨가 있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숨이 쉴 것도 없어요. 뭐 돌아서는 한 사람이 더 있는 거니까 잘 챙겨 사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런 병이 있어 막 숨기고 창피하다고 하시는데 창피한 게 있으니까 치료를 잘해야 돼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당뇨가 오게 되면 생기는 증세를 좀 알고 계시면 혹시라도 이런 변화가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당뇨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건데 이 중에 하나가 있다고 무조건 당뇨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증세가 있으실 때 테스트를 받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당이 높으면은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소변이 나가면서 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몸에서 수분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갈증이 심해집니다. 소변을 자꾸 보고 그래서 소변 보고 물 먹고 소변 보고 계속 그래요. 남들은 뭐 서너 시간 만에 한 번 가는데 나는 뭐 1시간 만에 계속 가야 되고 30분 만에 가야 되고 돌아서 또 가고 싶고 소변 양이 적은 것도 아니고 적게 많거든요. 그래서 갈증이 심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이 올라가면 눈의 렌즈에 당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이 들어가면 물이 빨리 따라 들어가요. 그럼 렌즈가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흐려져요. 그래서 당뇨가 조절 안 될 때 안경색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조절되면 또 시야가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당이 올라가면 시야가 흐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면역 시스템이 작용을 잘 안 합니다. 당이 오르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당뇨 환자인데 수술을 하려고 해요. 물이 너무 아파서 뭐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날짜를 잡고 보는데 당을 검사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수술하는 거 의사들이 수술 못한다 그래요. 왜냐? 잘 낫지도 않고 잘 감염이 돼요. 저희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당이 너무 높으면. 그 다음에 신경 같은 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현말이라든지 이런 거 저린다든지 감각이 둔해지고요. 그 다음에 평소와 다르게 많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수분도 모자라고 막 그러면서 몸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증세들이 본인이 느끼는 게 있다 그러면 당뇨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가서 체크업 받아보시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혈당이 높으면은 결국은 뭐 아주 높으면 쓰러지게 돼요. 특별히 이제 제1형의 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게 올라가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2형은 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이 계속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혈관이 나가요. 작은 혈관, 큰 혈관 다 나가집니다. 그래서 어느 주로 이제 큰 혈관들이 저희가 보면 이제 심장, 그다음에 뇌 쪽에 이제 혈관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마비, 뇌졸중, 그다음에 작은 혈관 들어가면 이제 눈, 뭐 심장, 신경도 다 이제 끝에 가면 다 조그만 혈관들이거든요. 걔네들이 다치면서 나중에 안 좋아지면 발끝부터 발가락 끝부터 해서 신경이 서서히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뇌 쪽에서 이제 기억력 같은 것들도 자꾸 힘들어지시죠. 그래서 높은 혈당이 여러 가지 결국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을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요. 그래서 좀 당뇨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수치가 좀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기억 못하시고 당뇨에 대해서 그러시면 A1C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한국말로는 당화 혈색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히모글로빈 A1C, A1C라고 보통 그래요. 그 수치가 정상이 5.6, 그러니까 5.7m로 5.6보다 아래쪽이 정상입니다. 3개월 평균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그날 피곤사하는 날 식사하시고 안 하시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그날 밥 많이 먹고 가서 A1C가 높은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날 뭘 했냐는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5.6 밑으로 돼야 정상이시고 당뇨 전 단계, 전초점 뭐 그래가지고 5.7부터 6.4까지가 그 중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은 6.5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라는 게 제가 의대 다닐 때 25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정상 당뇨를 했는데 왜 이걸 만들었냐. 또 학교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당뇨가 계속 늘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에서 비만율이 올라가면서 자꾸 당뇨가 늘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당신이 당뇨될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하라고 이제 어떤 원인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치 안에 떨어지시면 내가 당뇨가 갈 확률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복 혈당, 피검사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뭐 친구 통해서 뭐 재보는 걸로 재보실 때는 공복에다 식사를 적어도 한뭐 8시간, 10시간 안 하신 상태에서 당을 쟀을 때 100mg가 정상이고요. 100에서 125가 당뇨 전초라고 보시면 되고 125를 넘었으면 일반적으로 당뇨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식사하시고 재는 거 이야기하시는데 식사하시고 보통 200 넘잖아요. 그럼 당뇨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제일 중요하고 확실한 거는 당화 혈색소 A1C를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치, 혹시 당뇨가 있으셔서 치료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저희가 그 당화 혈색소를 7% 밑으로 될 수 있는 노력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근데 65세, 70대 넘으시면은 7%에서 8%가 낮다고 봐요. 너무 낮추게 되면은 때로는 저혈당이 돼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혈당은 긴 시간을 두고 문제가 생기지만 저혈당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 쓰러지시거든요. 또 아실 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이 떨어지면 벌써 이렇게 사람이 막 불안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막 빨리 뛰면서 음악이 막 혼미해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뭔가를 당을 재보고 당이 낮아서 그런 것 같으면 단 걸 드셔야 되거든요. 오렌지 주스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일단 당을 올려야지 안전하지 너무 낮추게 되면 사람이 실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을 조절하실 때 너무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저혈당의 위험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서 한 7에서 한 8 정도 사이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는 뭐 약들도 당연히 드셔야 되겠지만은 어떤 생활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 당을 조절할 수 있을지, 특별히 당뇨는 아니라서 약은 없지만 당뇨의 어떤 진초증이라서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좀 조심해서 정상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더 이상 안 나빠지게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운동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식사하시고 나가서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사하시면 지금 음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그 당을 내려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아니 식사하고 금방 나가서 이렇게 막 걷고 그러니 막 체하지 않냐 그러시는데 뭐 그런 문제가 특별히 대부분 없으시거든요. 없다 그러시면은 운동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탄수화물 밥이라든지 뭐 국수라든지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탄수화물이 결국 분해되면서 다 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면서 채소, 과일, 그다음에 이제 곡물 같은 거 드실 수 있으니까 홀 그레인이라고 하죠. 통곡물 같은 걸 드시는 게 낫고 고기보다는 생선이 더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 음료라든지 빵이라든지 밥이라든지 그런 특별히 가공식품들, 과자들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계시는 거니까. 그다음에 저희 환자분들 중에 오셔가지고 꿀은 설탕이 아니라고 당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꿀이 왜 당이에요? 꿀은 설탕은 아니면 당이 돼요. 입에는 달잖아요. 꿀은 좋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드셔요. 꿀도 안 되거나 당연히 그래서 보시고 살을 좀 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안 빼고 본인의 몸무게에서 한 5%그 정도만 빼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A1C 같은 게 당이 있으신 분들은 꼭 1년에 적어도 한 2번에서 많게는 한 4번까지 조절이 잘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십니다. 이제 치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치매는 일반 노화 증상과는 다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뇌 세포가 손상이 돼서 기억력뿐만 아니라 사고력, 그다음에 일상생활에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치매라고 얘기하고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대부분 이제 치매는 그냥 알츠하이머가 치매라고 생각하시고 치매도 알츠하이머 생각하시는데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한 종류죠. 그래서 보시면 한 60%에서 70% 그래서 3분 중에 한 2분 정도의 치매 환자들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그 병으로 주로 많이 그러시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이유가 혈관성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나빠져서 뇌가 손상이 돼서 생기는 것들인데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치매 다른 종류와도 많은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있으면서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까지도 같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사진 찍어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여기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노화 현상이랑 치매랑 다른 점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뭐 TV 보다가 뭐 저 사람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이런 게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냥 분명히 들어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단어 같은 것도 기억 안 나고
가끔씩 그러시다가 서너 시간 후에 딴 거만 하고 계시는데 생각이 빡 나잖아요. 그럼 그건 정상입니다. 오셔서 그 이야기 하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예요. 제 생각에 10명 중에 8분은 적어도 한 번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나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뭐 그러시고, 그 다음에 물건도 어디 갖다 놓고 가끔씩 잊어버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름, 가족의 이름을 잊어버린다. 아니면 물건을 엉뚱한 데 열쇠를 뭐 냉장고에 둔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어를 찾는 게 힘들 수는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제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대화를 못 따라가요. 이 말 하시나 저 말 하시는 게 말이 이렇게 조리가 안 맞고 막 왔다 갔다 하시면 조금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이제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끔씩 고지서 같은 걸 빠뜨리다든지 그럴 수 있지만은 전혀 은행 잔고라는 게 관리가 안 되고 그런다고 하면은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에 하시던 분이 못 하신다면 처음부터 안 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하셨는데 갑자기 못 하시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오늘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헷갈릴 수는 있지만은 계절이나 연도를 모르게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오셔서 환자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게 어저께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세요. 왜냐면은 뇌가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것만 기억을 하지. 예를 들어 여기 앉아서 지난 토요일에 뭐 드셨습니까 저녁 때? 그럼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의미가 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 뇌에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한 달 전에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식당 가서 뭐 먹었는지 메뉴까지 기억이 납니다. 어디서 어떻게 앉았는지. 왜냐?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을 가끔씩 잊어버리고 우리 생각 안 난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특별하고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건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치매가. 왜냐면 다들 걱정하시는데 그럼 내가 언제 의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무슨 테스트를 제가 받는 거에 대한 조금 이해가 있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좀 길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일단 치매는 간단하게 무슨 테스트를 딱 하나 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단계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 첫 단계는 본인도 본인이랑 많은 경우 가족들이 이야기하세요. 뭔가 이상하고 자꾸 잊어버리시는 게 이거 잊어버리시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시는 게 가족들이 아니면 주위에서 보시고 뭔가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희 장모님께서 알츠하이머는 아닌데 좀 특별한 치매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그 장모님 계신 아파트에 식사하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신방으로 왔대. 장모님이 하시니까 말도 안 하고 왜 오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신방으로 오는데 말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불편함을 표현하시는 게 좀 도를 넘어서 쓰셨더라고요. 너무 불쾌하게 반찬을 받는데 그래도 왔으면 그래도 인사를 하고 이렇게 두 개 돌이잖아요. 일반적인. 너무 불쾌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간단하게 예배라도 보시고 한 20분 계시다가 가신다 그러는데 처음에 보면 왜 저러시나? 왜 저러시나? 기분이 되게 안 좋으시나? 예, 몇 년 후에 이제 그 치매 진단을 받고 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 특별한 치매라서 성격부터 바뀌어요. 성격으로서 바뀌시는데 저희는 그냥 이상하게 행동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많은 경우에는 보고 본인은 때로는 간과하세요. 그래서 한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와이프가 데리고 왔어요. 이 치매가 있다고. 자꾸 잊어버리시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랬더니만 와이프 자꾸 옆에서 그러세요. 본인은 왜 그러냐고. 나이 들면 이런 거 잊어버리지. 다 이러는데 왜 나한테 참 이상해. 우리 와이프는 나를 자꾸 이렇게 몰아간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당시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그 사람 진짜 다 알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지. 그러십니다. 그거는 잊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란 와이프가 까다롭다는, 자꾸 말을 만들어가고 나를 몰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본인은 간과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고 이게 좀 이상하면은 좀 그렇게 체크를 받는 게 필요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 들어오셔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계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단어 같은 걸 드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쭤봐서 기억을 하시는데 그런 걸로 통해서 간이적으로 선별 검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조금 더 다른 테스트가 필요한가 싶어서. 근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다음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조금 더 정밀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가라고 써있는 MOCA라는 저걸 이제 사무실에서 하는데 본인들이 걱정하시는데 가족들이 걱정하시면 일단 제가 어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서 이거 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그림을 카피하는 것도 있고 뺄셈도 하고 하여튼 단어를 문장을 드리면 그 문장을 따라 해야 되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기억력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인지 능력, 뇌가 할 수 있는 기능이 기억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검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분이 치매인 것 같다 안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가 되고 네 번째 그 다음은 그리고 조금 이상한 그 다음부터는 피 검사를 하고 많은 경우에는 MRI 뇌 사진을 찍습니다. 알츠하이머의 경우에는 이런 모든 테스트가 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은 약으로 치료하든지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B12가 B12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떤 그 치매 비슷한 증상가 나올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도 그렇고 당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좀 많이 말씀드린 당뇨 때문에 뇌가 좀 힘들어지는데 다음 내일은 좀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피 검사를 통해서 혹시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 검사를 해보고요. 뇌 같은 경우에는 뭐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뇌 같은 뇌수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많이 있어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뇌 압박이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제가 치료할 수 있는 수술이라든지 약물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는 거고 알츠하이머는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런 검사를 했을 때.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치매가 다 알츠하이머가 아니고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말씀드리는데 약이 크게 좋지는 않아요. 진단이라든지 어떤 진행되는 것들을 이렇게 크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당장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가 치료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많이 드시고 때로는 진통제 같은 거 드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치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헷갈리고 막 저희 앞집에 계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처음으로 수면제를 드렸는데 갑자기 경찰이 전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가 저 먼 동네 차를 대놓으시고는 집에 어디 있는지 모르시고 근데 약사 하니까 멀쩡해지죠. 그러니까 약물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 항히스타민이라는 알레르기약이거든요. 감기약에도 들어있어요.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도 이상한 반응으로 치매 비슷한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몸에서 감염이 심해지면은 때로는 그래서 소변에서 감염이 몸으로 퍼졌다. 그러면 생도 이상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해서 좋아지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12가 말씀드렸고 뇌에서 뿌리고 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새로 나온 그 검사들 좀 말씀드릴 텐데 이제 ATN이라는 새로 나온 테스트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그 리서치하는 경우에서는 임상 실험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ATN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A는 에밀로이드, 그 알츠하이머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에밀로이드라는 문제, 그 에밀로이드가 뭉쳐서 생기는 문제가 생기고요. 타우라는 그게 이제 세포 속에서 뭉쳐서 잘못되고 N은 보면은 신경 세포들이 파괴되면 흘러나오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ATN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의 알츠하이머의 가능성이 높은지 사람은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치매 테스트해서 좀 안 좋게 나오는 분은 일단 이걸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경내과부터 보내드리거든요. 다음 거 바꿔주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설명을 해놓은 건데 에밀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세포가 상하게 되는 그거를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이걸 영어로 출근한다 방아쇠처럼 그런 것들을 시작하게 하는 어떤 단계입니다. 그래서 에밀로이드가 축적이 돼도 어떤 경우에는 타우가 뭉치는 현상이 안 생기면 뇌세포가
나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테스트로는 에밀로이드가 나오는데 증세는 아무것도 없는 게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그래서 일단은 타오가 뭐냐면은 뇌세포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뭐 물체들을 움직일 수 있는 교통기관 같이 돼 있어요. 철로 같이 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철로가 엉키면서 그런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데를 못 가니까 세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타오가 높아가면은 일단은 신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좋아지면은 A, T, N 다 플러스로 나와요. 다 양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거의 알츠하이머가 시작됐다고 봐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새로운 테스트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APO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이 아니라 그건 이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테스트를 통해서 ApoE라는 게 있는데 그 E 중에서 1, 2, 3, 4가 있어요.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는데 2가 있으면 방지가 돼요. 치매가. 그 유전자가. 3이 있으면 좋고 나쁘고 없어요. 그냥 그래요. 4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E4이라고 그러는데 E4가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있으면 제일 안 좋지만 하나라도 부모님이 양쪽에서 다 있어서 이쪽으로 받았다 그러면 문제가 아주 크지만은 하나라도 받았으면은 치매가 걸릴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 2~3배가 높다고.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치매 현상이 있다 그러면은 자녀분들을 걱정하신다. 그러면 그 자녀분들은 가서 이런 어떤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의 위험성이 어땠는지, 부모님한테 내가 어떤 걸 물려받았는지, 혹시 물려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ApoE라는 그런 테스트가 이제 최근에 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ATN이라는 것도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 있는 건 아니세요. 그래서 어느 본인은 사람한테 본인은 사람 나 이거 모르고 할 때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도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새로 좀 나와 있는 테스트고 그렇지만 어떤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다음 거로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ATN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조기 발견 증상이 생기기 전에 이 사람이 당뇨가 치매가 될 수 있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본 환자예요. 몇 주 전에 오셔가지고 어머니도 치매가 있으시고 언니도 치매가 있으시고 그래서 본인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본인 멀쩡히 증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ATN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A도 양성이고 T도 양성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하셨어요. 나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한국에서 옛날에 ApoE라는 테스트를 하셨대요. 했을 때 양성을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유전적으로 어떤 치매가 걸릴 확률이 원래 높으시고 가족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본인은 그게 어느 정도 시작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 지금 약이 나왔습니다. 제가 저게 레카네빌이라고 다른 거는 새로 나와 있는 약인데 이게 지금 나온 지 한 2년 됐습니다. 약은 엄청 비싸요. 그리고 주사로 해요. 그런데 치매 초기에, 그러니까 치매가 증세가 조금 있는지 아니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렇지만은 알츠하이머가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이게 나오면은 그 약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에밀로이드가 뭉쳐 있는 거를 어느 정도 풀어주는 작용을 해요. 아까 말한 에밀로이드가 어떤 치매의 단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치매의 가능성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진행되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약이 승인받아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아셔야 될 건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에밀로이드가 풀리면서 혈관들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하시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MRI를 찍어가지고 뇌출혈이 있는지, 뇌가 부었는지, 물 같은 게 흘러나와서 부었는지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시각하게 돼요. 그래서 부작용적으로는 조금 두려워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새로운 약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치매가 된 전체적인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치매의 문제는 자꾸 더 케이스가 많이 생기고 더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인력과 돈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건 좀 단시간 안에 더 좋은 약들이 나와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새로운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치매 위험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은 일부분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나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에서 어떤 유전되는 거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다음 슬라이드 해주시면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최대 45%까지도 어떤 리스크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병들을 잘 치유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고혈압, 약 같은 거 드시면서 혈압을 잘 조절하시면 되고, 당뇨 역시 운동하시고 음식 하시면서 약 사서 당뇨 잘 조절하시면 되고, 담배 뭐 안 하셔야 되겠죠.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고립과 외로움,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는 게 안 좋아요. 남들하고의 유대관계를 잘 가지시는 게 외로움입니다. 그다음에 난청, 제 환자 중에서도 귀는 안 들리시 잘 안 들리시는데 귀찮다고 보통이 아시겠다는 분 많으세요. 뭐 조금 그래서 큰 생활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런데 안 좋아지시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난청을 그대로 두시면은 치매가 생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다음 우울증도. 네, 다음 보여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당뇨와 치매는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당뇨병 환자가 치매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적어도 50%에서 100 이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닫힌다고 했잖아요. 혈관이 닫히면서 뇌에도 피가 가야 되는데 혈관이 닫혀서 피가 안 간다. 그럼 뇌가 손상되겠죠. 인슐린 저항성이 다른 데도 있지만 뇌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당을 가지고 들어가는 세포가 작동을 하는데 저항성 때문에 세포가 잘 안 들어오니까 당이 잘 안 들어오니까 세포가 잘 활성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뇌 세포의 어떤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력 자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저혈당이 됐다. 그러면 이제 몸에 어떤 쇼크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뇌가 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뇨는 그래서 오래 가지고 계시면 계실수록 합병증이 늘어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당 전초증이 있다. 그러시면 잘 노력하셔서 될 수 있는 당뇨가 조금이라도 더 늦게 오게끔 노력하시는 게 결국 치매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3개월 당 평균 당화 혈색소 6 내지 8 정도인데 그게 이제 치매가 걸리니까 젊으신 분들은 한 6에서 7 사이 드는 게 낫고 65세 지나신 분들은 한 7에서 8 정도 드는 게 제일 좋고요. 9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임상 실험한 건데 거의 한 17만 명을 데리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말고 생활적인 습관을 가지고 노력해서 그대로 따라하면은 얼마나 치매가 감소되느냐 봤는데 54%가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10년 위험이 예를 들어서 5%인 게 2%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든 혈압 환자든 약을 복용하는 상태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생활적인. 그래서 여기서 혹시 담배 피시는 거 없으시죠? 담배는 진짜 백혈입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중에 습관 중에 하나가 담배 끊고요. 술은 적당히.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에 한 잔 이상 안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가끔씩 한 잔씩 드시는 건 괜찮고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운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한 20-30분씩 더 많으면 좋고요. 계속적인 운동. 그다음에 채소와 과일, 그다음에 생선, 통곡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건강한 식사 방법. 수면을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하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많이 잠이 줄어드시는데 수면들이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활동적인 거. 계속 앉아있고, 죄송한데 앉아서 유튜브 보시는 분 많죠.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환자들이 오셔가지고 다들 어깨 아프세요. 목 아프고 어깨 아프시대요. 왜냐? 맨날 이게 들고 계시죠. 그래서 유튜브 얼마나 보세요? 그러니까 한 2-3시간이면 몇 달에 엄마도 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게 좋고요. 가만히 앉아서 계신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활동을 같이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교회 다니는 다 하는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는 다 하는 거야. 술, 담배 끊어야 되죠. 그렇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술, 담배 다들 안 하시는지 적게 하시고 만나서 새벽 기도 오시면 앉아서 사람들 이야기하고 끝나고 제가 느끼면 맥도날드 가는지 가시는 건데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에게 관심 가져주고 어떤 사랑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교회 다니시면 돼요. 그냥 저절로 다니고 다 바꿔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정보를 다 듣고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실컷 듣고 야구부스에 나오고 거울을 보고 돌아서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울을 보고 뭐 묻었으면 가서 닦든지, 그죠? 뭐 물고기는 빼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뭘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들은 가운데서 내가 이건 하나 실천해 봐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써놨는데 보시면은,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을 잘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그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당이 잘 조절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65세가 넘으신 것 같은데 저보다 7에서 8 정도 유지되는 그 정도가 제일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뇨 있으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치매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의사분한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1년 체크업 한번 할 때, 전체적인 체크업 한번 할 때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한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후에 한 30분 정도 나가서 걷는 걸 좀 생활을 바꿔보시든지, 약 같은 거 잘 챙겨주시고, 청력 검사 정기적으로 받으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력이 떨어지면 좀 귀찮으시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보청기를 쓰시는 게 치매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만남 같은 걸 잘 하시는 거, 혼자 계신 것보다 여러 사람들 만나서 생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꼭 체크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장에 당이 조절 잘 되고 심장에 좋은 것들이 결국 뇌에도 좋고요. 조그맣게 오늘 바꾸시는 것들이 시간이 축적되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하시거든요. 다른 거 말고 한 가지. 내가 오늘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조금 더 나한테 건강에 도움이 됐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일 겁니다. 도움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좀 빠릅니다. 저도 안 빠르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이렇게 비디오 띄워주시는 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저게 왜 급하냐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잘 이해하셨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예. 혹시 제가 한 그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을 한 5년 이상 복용을 했는데 네. 그거하고 당뇨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당뇨가 그러니까 없었는데 당뇨가 저기 보드라인이라고 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좀 높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제 경험으로는 그 콜레스테롤 치료할 수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피하려고 하는 게 혈관상 문제들이거든요. 심장병이라든지 뇌혈증 같은 것들인데 콜레스테롤 그냥 높은 거 그대로 주시면서 뭐 당이 걱정이 돼서 그냥 주시겠다. 그 자체가 훨씬 더 위험해요. 훨씬 더 위험하다고? 예.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치료를 하는 그렇죠. 그 약을 먹으라는 게. 네. 그 당이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유전적으로 지방이 전부 고지혈증이 있거든요. 당뇨는 없어요. 지방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먹음으로써 당뇨가 생긴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작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기억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이런 어깨 같은 데가 조금 근육통이 생기고 좀 이러는 것 같아서 이게 부작용이 그러니까 그 콜레스테롤 같은 약을 드시고 부작용이 생기면은 근육통은 부분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주로 다리 쪽이 많아요. 여기 근육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뭐보다 지난다 그러시고 뭐 다리가 아프다 그러시고 아니 몸 전체적으로 아프다 이야기하시지 어깨만 아파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유튜브 말씀. 네,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버. 제가 아는 걸 코치를 많이 해요. 예. 치매가 저기 진행 중인 치매에 가장 좋은 약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약은 한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도네프질이라는 약이 있고 도네프질이라는 약이 있고요. 근데 약이 좀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도네프질, 루멘틴 약 두 가지를 주로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심해지시면 행동이 이상해지세요. 뭐 갑자기 막 헛개 보인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막 보암지로 막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많이 가족들이 힘들어지면은 다른 약들을 좀 쓰는데 그런 약들은 좀 이렇게 일반 치매 약들이 아니라 행동을 좀 이렇게 좀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약들을 좀 쓰시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안나물 캔드라는 약은 초기에 쓸 수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ATN이라는 그 테스트가 중요한 게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들을 쓸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묻는 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 당뇨와 갑상선은 꼭 연결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갑상선이 저하된 상태에서 그냥 두시고 치료 안 하시면은 치료 계속 하고 있죠. 네. 약이 왜냐면은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약으로 계속 네. 그래서 이제 갑상선 항중이라고 올라가면은 당이 따라 올라갑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갑상선 저하되면 약을 드시는데 약을 너무 많이 드신다. 그러면 당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이 잘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그 갑상선을 치료하면서 어떤 영향들이 오는 거지 갑상선이 생기게 했던 문제가 당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비타민 C는 얼마큼 먹어야 돼요? 저희 아버님보다 더 드시죠. 적정량이라는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그 관장하는 거 500ml 미만이에요. 하루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드셔보시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 비타민 C는 저 사람한테 묻지 말고 저한테 하루에 14,000보 소변이 노래집니다. 그러면 다 나오거든요. 예. 당뇨가 심해서 후유증으로 발가락이 썩어가지고 발가락을 한 이렇게 끊어냈는데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당뇨 환자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뭐 밸런스가 괜찮으세요? 기억납니다. 밸런스는 그냥 뭐그 저는 뭐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걷는 자체가 위험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앉아서 하는 자전거라든지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낫고요. 특별히 연습 안 하셔도 너무 이제 골절을 되면 큰일이거든요. 자전거 같은 거 타도 발가락이 썩어가지고 끊어내기 때문에 발에 힘을 주면 거기 피가 더 쏟아가지고 더 나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 피가 안 통해서 문제입니다. 피가 더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발을 절단하게 되는 경우는 발가락 같은 거죠. 당뇨병이.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면 나중에 신경이 죽어요. 감각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어디 다니시다가 다쳤는데 몰라요. 안 아프니까. 근데 가만히 둬요. 그럼 감염이 더 깊이 들어가겠죠. 나중에 뼈에 들어가거든요. 뼈가 감염돼버리면 치료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항생제 써서 아니면 IV 같은 거 항생제 계속 쓰거든요.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그래서 않으면 절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너무 막혀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자체가 혈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썩기 시작해요. 그런 거 없을 수 없고. 그 두 가지 문제를 줄이는. 그래서 만약에 당뇨를 인해서 발가락에 감각이 둔해지시면 제가 꼭 말씀드린 게 매일 밤 발을 씻으시라고 해요. 일단은 느끼지도 못하는 게 보기라도 봐야 돼요. 다친 데가 있는지, 뭐 긁힌 데가 있는지, 뭐 피난 데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감염이 시작된 데는 안 아프니까 모르고 그냥 다니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커지고. 그렇죠. 찬물에 씻어야 됩니까? 아니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예. 뭐, 질 정도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그냥 미지근하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보는 겁니다. 씻는다는 뜻이 딴 게 아니라 보시라는 거예요. 발가락 사이사이 보시고, 발바닥을 보고, 그래서 혹시 상처난 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죠. 네, 목사님. 저혈당 쇼크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저혈당 쇼크라는 게 혈당의 있는 일정 수치 이하로 이제 혈관 안에 있는 피에 이제 그 당의 수치가 떨어지는 게 그렇죠. 저혈당이 되는 상태고 네. 그 상태에서 쇼크가 온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제 과도하게 운동을 공포 상태 운동이나 그다음에 인슐린 가다 섭취를 그렇죠. 통해서 그럼 인슐린이라는 게 세포속으로 그 혈당을 흡수하는 열쇠라는데 그러면은 인슐린을 가다 섭취하면은 그 세포 속으로 이제 과도하게 많은 당이 들어가는 상태고 그렇죠. 피해는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금식을 기도하든지 이런 경우라든지 운동을 오래 해도 안 먹어도 한 일주일 버티거든요. 사람이 죽지 네. 않고. 근데 이게 왜 쇼크가 오냐? 그래서 저혈당 쇼크는 몸에 있는 세포는 괜찮은데 뇌의 인지에서 뇌에서 오는 쇼크인지 어느 정도의 혈당이 몸에서 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포들이 다른 세포들이 가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뇌가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렇죠. 다른 몸에는 그렇죠. 과도하게 그래서 들어가는 나중에 신장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실신하세요. 그래서 보통 80 미만이면은 어느 정도 느끼실 거고요. 60 내려가면 60 내려가면 다 느끼십니다. 불안해지면서 뭐 식은땀 나고 막 본인이 아세요. 뭐 초조해지고 뭔가는 단 걸 먹어야 되겠다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수면제를 많이 드시고 주무셨는데 주무시는 건 저혈당이 됐어요.
느끼지 못하게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나중에 경기 같은 것도 나고요. 심장이 멎어버려요. 왜냐면 당이 다 여러 군데 빠져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계속 필요하거든요. 근데 신장은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이 많이 날 수 있겠죠. 당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발작을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저혈당이 당장 위험하기 때문에 저혈당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들은 당이 조금 높더라도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10m 내려가고 자꾸 잠들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놔두는 게 내려가서 생기는 어떤 현상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더 크고 또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혈관 같은 거 안 좋으신데 그러시다 당하면 심장마비 생기고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7 정도에서 8 정도 사이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선녀. 그건 지금 저 비타민 C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나요? 네. 2차 뭐 얼마 만을 넘어도 아, 부작용이 그러니까 14,000 이상이 되지. 다 내려가니까 빠지니까 부작용이 예, 없어요. 그래서 B랑 C 같은 경우에는 소변으로 나옵니다. 물에 녹는 비타민이 있고 물에 안 녹는 비타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A, D, E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름에 녹는 게 있고 물에 녹는 게 있는데 기름에 녹는 건 몸으로 들어가고 축적되고 그 물에 녹는 것은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많이 드시면은 그냥 물에다가 그냥 가스도에 그냥 좋아지시는 거예요. 가스도가 더 좋아집니다. 비타민 C는 예. 네, 발가락에 쥐가 나는 거하고 네. 무감각하고 다른 겁니까? 쥐가 발가락에 가끔 나고 쥐난다는 뜻은 근육이 뭉친다는 뜻이고 찌릿찌릿한 거. 저린다는 것은 쥐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찌릿찌릿한 것만. 쥐가 난다는 뜻은 쥐가 난다는 거. 무감각하고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다르다고 말씀드리자면 쥐가 나는 건 근육의 문제고 예. 근육이 뭉칠 때 쥐가 난다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많은 이런 단어들을 그냥 루스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신경이 저린데 그냥 쥐난다 그러실 수도 있고 저린 그냥 이게 뭐 신경들이 저릿저릿한데 그걸 쥐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할까요? 환자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꾸 깨물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쥐난다 그러면 근육을 생각할 텐데 본인 생각에 혈관이 눌러져가지고 아니면 신경이 눌러져서 다리가 저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쥐라고 설명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난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문제고 저리다든지 감각이 변하다든지 신경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어떤 원인의 그 증세의 원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쥐가 나면서 저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려요. 어느 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지 근육이 뭉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근육이 뭉치면 손가락 같은 게 돌아가요. 발달이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건 근육의 문제예요. 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쥐가 나는 거고 신경은 저리죠. 손가락 발가락은 그대로 있는데 저리저리하게 느껴지는 거죠. 전기가 들어가는 거죠. 근육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거는 그 무감각 아까 말씀하신 그 당뇨의 무감각하고 쥐나는 거랑 다르죠. 그리고 쥐나는 거하고 쥐나는 거는 주로 이제 수분이 모자라시든지 염분의 문제가 있든지 너무 무리하게 쓰셨든지 그러면 안 돼요. 축구선수는 시껏 뛰다가 끝에 가면 다 넘어지고 이런 게 이제 너무 무리해서 써서 쥐가 나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근육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네. 저린 거하고는 다른 별개의 문제죠. 저린 거하고 무감각하고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리는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 거고 예. 그렇지만 감각이 정상이 아닌 거고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신경이 아예 반응을 안 했어요. 네. 그 단어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리면 그것도 위험한 경우잖아요. 그 무감각. 예를 들어 당뇨 환자인데 발가락이 저리기 시작했다. 그게 계속 있다. 예. 그건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에 가 있는 신경에 가 있는 그 혈액세포들이 혈관들이 다쳐서 이제 더 이상 신경들이 피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얘는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건강한 얘가 가만히 있다고 터치되면 터치한다 그래야 되는데 터치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신경이 지금 다치고 있으니까 자꾸 시그널을 보내는 데 내다가 나 무슨 일이 있다고. 근데 그게 지금 죽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어버렸다. 그러면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아무런 그게 처방이 없거든요. 병원은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 때문에 그렇다. 당뇨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 당을 잘 조절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너무 저리고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은 신경통약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개바펜틴이라든지 미럴카라든지 그런 약들이 신경 통증에 쓰는 약이에요. 그걸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게 아니시거든요. 뭔가 해드린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기대하기에는 이걸 뭐 저리면 안 저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추구관이 저거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얘기했었어야지 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지 문제가 생기고 진행되는데 그 문제를 없애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안 좋은 거예요. 당뇨가 있는데 발가락이 저리기 시작했다. 당을 조절 잘 하셔야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림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무릎 보면은 손이 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도록 당을 조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 환자들이 있으면 저는 자서를 집단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정신 차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제가 한 두 사람이 그래요. 지금 또 한 분 계신데 T-셀 환자신데 50세인데 심장마비가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저한테 찾아오자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20세 때 당뇨가 있는 걸 알았어요. 자영업을 하시니까 보험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2,000불을 주고 보험을 사든지 아니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밥 적게 먹고 운동하는 내가 조절하지 그러고는 30년 기다렸죠. 제가 지금 오젠표를 맡고 있거든요. 맡고 있는데 당 수치는 7기하를 유지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6.5 정도 되시면 그것도 좋고요. 6.5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조심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한 예를 들어가면 뭐 고정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매일 그렇게 산보를 한다.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가 좀 끌고 나가셔가지고 운동 시키세요. 친구가 좋은 게 그럽니다. 유대관계가 좋은 게 있으면 친구가 데려가 가거든요. 이분이 과가시거든요. 네. 그래 하루 종일 그런다고. 예술가 이렇게 보이시네요. 유명한 데 있어요. 네. 딱 폼이 그래서 이렇게 예술이 딱 이렇게 표시나요. 처방 감사합니다. 네. 좋은 친구 주셨습니다. 네. 오제빅 주사를 맞으니까 그거 주사 맞는 걸로다가 넣고 음식을 맡으시죠. 마음대로. 제가 환자 중에 주사 맞으시니까 제가 환자 중에 이제 오젠픽을 하기 싫은 거예요. 몸무게를 빼려고 해서 위고비라고 그러거든요. 위고비를 이기는 분들이 계세요. 위고비를 드시면서 네. 그게 원래 식을 떨어지는데 더 열심히 드시고 그러니까 살이 안 빠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삼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보.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진행되고 지금 혈관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심장이라든지 딴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아직 큰일이 안 생겼습니다. 발가락이 지금 저기거든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90대까지 큰일 안 나요. 네. 장롱 말안 들으면 그래. 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면 남아있을 테니까 따라와서 말씀 좀 해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